전산동 동화세입니다. 이제 나와 남인데 수필은 체험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꼭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체험 경험. 험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개성, 체험 경험인데 개성적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깨달음이 있어야 체험만 쓰면 수용평가지 깨달음이 없으면 수필이 아니니까 있었던 팩트하고 깨달음하고 그래서 배운 게 뭔데 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요 교훈적이란 건 깨달음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사색은 생각사, 생각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체험을 생각했으니까 사색을 했으니까 깨달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깨달음을 보고 배웠으니까 교훈적인 거고. 그러면 깨달음에 들어가는 과정은 사색이고 이 사색을 깨달음을 보고 배우니까 교훈적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색과 교훈이 거의 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항상. 자 나와 남입니다. 그러나. 자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자세. 그럼 너그럽게 좀 넓게 가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의 허비나 잘못도 용서해주고. 근데 이게 좀 중요한데 어른이 돼서 깨달았네요. 저도 그 전에는 애들이 잘못하고 못하고 그러면 그냥 피했어요. 제가 회피해버렸는데 한 30년 친구들 돌이켜 보니까 잘남쓰나 못하거나 내 친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남의 허물도 좀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이렇게. 신화와 강의 사례. 신의 역사 신화예요. 신의 아들도 신화예요. 신의 아들. 신화에서는 신과 신의 아들, 신의 자식들, 신의 자녀, 신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강 얘기를 하게 되면 신하와 강의 사례, 강의하던 신하와 강의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흥미를 유발시켰다. 이렇게 서론에서 보통 서론본론 결론이 논설문이고 서론본론 결론. 처음 중간 끝이 설명문인데 특별한 양식이 없으면 이게 글쓰기 구조처럼 쓰여요. 서론본론 결론이나 처음 중간 끝이. 근데 초반기에는 사람들 집중을 시켜야 되니까 강의를 하던 글을 읽던 호기심 유발 안 시킬 수가 없어요. 흥미 유발. 뭐 어떤 방식으로 호기심을 유발시키느냐 질문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례를 예시를 들어주면 재밌는 예시다 라는 호기심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호기심 유발하면 전문가들 얘기를 제시하거나 이렇게 많이 해요. 통계도 제시를 하고 이렇게. 그래야 나도 전문가지만 그가 이 전체적인 전문가를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는 거고. 그런 다음에는 이건 내 경험일 뿐이잖아요, 그죠? 당신들도 보편적으로 너네들도 이런 경험을 해봤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공감을 유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저 사람 떠들었어 그러지 내 얘기를 보고 내 얘기랑 같이 비교해서 저 사람 말하면 일리 있어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러면 쭈루룩 보면 처음에는 신화에 보면 인간의 이중성이 있다. 선악 같이 읽고 아수라백작도 남자 여자 몸도 있지만 선악이 같이 공존하죠 보통. 선악도 공존을 하고 남의 입장에서 마음을 헤아려주는 자세. 이게 역지사지예요. 이게 뭐냐면 바꾸다. 지, 사, 지. 그럼 역지사지하면 이거 지고 이건 땅이 진짜예요. 땅을 바꿔서 그럼 뭐냐면 입장 바꿔서 그것을 생각해봐 이런 뜻이에요. 이거 생각사자고. 이해되세요? 그럼 입장을 바꾼다는 건 남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해야 상대방의 이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면 그 이해에 따라서 배려도 조금 해주고, 그렇죠. 내가 공감한 만큼. 그러니까 나와 남을 지나치게 구분하면 이제 딱 너무 경계짓는다는 게 구분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건 네 일일 뿐이고 나는 나 이러고 네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딱 매몰차게 해버리면 다음번에 내 일을 얘기할 때도 그도 나한테 그건 네 일일 뿐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됐나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게 역할 바꾸기도 그래서 역할 바꾸기 훈련시키나 이럴 때 많이 하죠. 에밀리를
남으로 보는 관점, 비정상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폄훼한다는 평가인데 훼손이죠, 훼손. 훼손. 훼손된 의미로. 나로 보면 변호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교평가, 비평적이 나쁜 게 아니라 비교평가이기 때문에 공통점 차이점을 보고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말한다. 이게 비평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면 그냥 팍팍팍팍 장점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표면적이에요. 표면적. 이게 표면적이면 이렇게 이게 에밀리가 날아가서면 내가 적극적으로 이걸 생각하지 장단점을 그제.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심층적이죠. 심층적. 됐나요? 그런 식으로 되는데 한 번 더 할 거예요. 보면 자, 얼굴, 두뇌, 얼굴 조합이 똑같음. 사람은 뭐 얼굴, 코 있고 귀 있고 뇌 구조도 좌뇌 우뇌하고 뭐 그죠? 생금수 유전자에서 일치율이 뭐 거의 DNA로 보면 인류다, 뭐 원숭이다 해도 차이도 뭐 2%도 안 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몇 프로 차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차이 나서 조금씩. 쭈그러진 정도, 찌그러진 정도, 굴곡, 주름 잡힌 정도. 근데 이게 이 조금 차이 나는 이거 자체가 이제 그 구별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구별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걸 이제 시비지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비지심. 옳고 그른 걸 구분한다고. 옳고 그른 걸. 이게 좋은 것 같은데 시비지심이야. 불교에서 마음. 너무 이렇게 맞다, 아니다를 시시비비를 따라서 너 시비 거냐? 하는 게 이게 시비야.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막 시비 걸면서 너 이거 네가 잘못했잖아. 그럼 싫어한다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 얘기해줘. 고치게.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얘기해줘도 기분 나빠하는데 듣고 싶지 않은데 막 얘기하면 기분 나빠한다는 거지. 좀 지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서로 비슷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이 다르죠. 많이 비슷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비슷한 측면을 보냐, 다른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도 또 달라질 수 있죠. 자, 이런 게 되면 여기서 보면 인간의 성향이 성질, 성품과 경향. 본성도 그래, 본성. 근데 이제 그렇게 상담됐는데 사람의 본성론이 성선설이 있고 성악설이 있고 백지설이 있어요. 성선설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악으로 빠져요. 유혹에 빠지면 따끔하게 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끔하게 때리는 거예요, 내가. 성선설. 가끔 때리는 사람은 교육관이 본성론이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은 애가 원래 사람이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많이 때려서 많이 잡아줄수록 교육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르타 교육을 하면서 매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당연한 의미로 매를 때린다. 그런 사람들 보면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보면 성악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백지설은 당연히 안 때려야 돼. 학생은 깨끗한 백지와 같은데 주변 환경이 잘못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 잘못이 애 잘못이 없다고. 나는 이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건 전부 다 나는 부모 잘못이라고 생각해. 주변 환경 생각이. 난 백지살 입장이야. 본성이. 이해돼? 근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백지가 아니잖아 이제. 너도 성인이잖아. 그럼 자기 책임이 되는 거지. 근데 사회 책임이 더 크다는 거지. 자, 어쨌든 자기의 기준으로 타인을 볼 때예요. 그래서 나는 때리는 선생님도 보면 저 사람이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성악설이나 성악설이나 성선설이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성선설이나 성악설로. 이해돼? 근데 제가 꼭 나에게 맞는 도수의 안경이 있다. 이게 뭐 이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 도수가 뭐라고? 능력이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꺼운 도수를 볼 수밖에 없고 두꺼운 도수로 보면 이 좁은 범위밖에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넓은 범위 보죠. 근데 자세하게 못 볼 수도 있는 거. 다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리저리고 저리저리고 희미하고 탐탁치 않고 마음에 안 들고 탐탁치 않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 그래도 어떤 면에서 그 학생의 측면이 되든 학생의 심리 상태도 되면 그럼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부모님 상담할 때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거야.
나는 몇백 명을 봤잖아. 그래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한테 야 이것 좀 해주면 안 되냐 부탁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거 해주는 거 진짜 훌륭한 거거든. 나와갖고 이 시간 동안 공부해주면 안 되냐? 쉽지 않거든. 그 심리 상태, 그 생활 템포 상태에서 그전에는. 근데 알았다고 해서 해주는 거거든. 근데 부모들은 아, 가서 하라고 하면 당연한 거잖아. 이렇게 돼. 그 심리 상태 미묘한 걸 체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지. 어쨌든 서로 손가락질하며 흉을 보느라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자, 겸손하고 나서기 꺼려함.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쵸?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자신감이 없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학생들도 양면성으로 앉아서 조용히 해. 그러면 얘가요 숙기가 없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집중을 잘해요 차분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까불어 그러면 까불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얘가 활발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치? 똑같은 건데 표현에 따라 다 다른 거야. 박력 있고 당당해요. 근데 이게 검소하지만 조금 까발어요 되발았어요 싸가지 없어요 뭐 이런 거죠. 쾌일하고 잘 웃어요. 가볍게 진중하지 못해요. 웃는데 잘 웃지 않고 진중해요. 뭐 괜히 무게 잡고 앉았어요. 상냥하지 못해요. 뻣뻣해요. 상냥하고 사근사근해요. 내숭 떨고 여우 같아요. 아니 이렇게 좋게 평가할 수도 있고, 이게 면에서이지 평가면이 어? 평가면이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똑같은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팩트와 평가는 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사실과 평가. 그래서 논술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초적으로 하는 게 사실이냐, 이거는 판단이냐, 판단이고 주장이냐. 요거 평가하는 게 이게. 자, 이런 거 다 뭐라 그래? 판단이야. 자, 잘 웃는다는 뭐라고? 웃는다는 평가인데 잘 웃는다. 요거는 평가야. 쾌활하다도 평가야. 가볍고도 평가야. 진중하다도 평가야. 그지? 다 평가야, 다 평가. 똑같은 상황에서. 팩트를 말해주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구조로 되지 않고, 이 판단을 사실처럼 얘기해버린다. 이해돼? 걸러서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것도. 양면성에 상반된 평가. 어떤 사람이 인간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입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평가가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 됐어요? 응? 너그럽고 많이 베품, 잘난 척하고 우월감 갖고 있다. 잘 베푸지 않으면 구두쇠고 편합하다. 뭐 요거 했을 때 잘 베푸지 않음? 구두쇠이고 편합하다? 뭐 둘 다 부정적인 거야, 그제? 너그럽고 많이 베품, 잘난 척하고 요거는 이제 반대고, 그죠? 근데 구두쇠고 편합하다는 완전히 나쁘게 본 거고, 잘 베푸지 않으면 완전히 나쁘진 않고, 그제? 그러면서 의견이 그런 거야. 베풀어야 된다는 의견을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 사람 의견이냐, 그 사람이 의견을 얘기할 때 팩트를 어떤 걸 근거로 했느냐, 안 꼭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 정도면 됐죠? 그러면 읽어보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